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문을 보시면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별을 한 뒤에 다시 단모음을 혀의 최고점 위치, 그다음에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으로 각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선지를 각각 보시면서 이 주어진 모음들이 어떠한 모음에 해당하는지를 앞에서 이 명단에서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이가 지금 전설 모음이고 고모음이고 평순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시문에서 찾아보시면 이는 전설, 고모음, 평순 모음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정선지가 됩니다.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아가 후설 모음이고 저모음이고 원순 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인데요. 앞에 찾아가 보시면 아가 후설 모음이고 저모음인 것은 맞는데 원순 모음이 아니라 평순 모음의 명단에 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 위도 전설 모음이고 고모음이고 원순 모음에 해당을 하며 오는 후설 모음이고 중모음이고 원순 모음에 해당을 해서 각각 옳은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에서 국외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결국에 잇몸 소리인 디귿 또는 티읕이 있어야 하고 그 뒤에 이모음이 있어야 국외음화 현상인 치읓, 치읓으로 발음이 변형되는 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선지를 보시면 지금 디귿, 티읕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피, 부치 할 때 여기, 그다음에 해돋이 할 때도 있고 여기도 디귿이 있고 여기도 티읕이 있는데요. 하지만 1, 2, 3번 선지는 모두 다 이모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4번 선지에는 이모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4번 선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끝을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음 현상을 통해서 끝을이라고 발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에서는 단어를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1번 선지에서 사과는 명사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리고 명사이기 때문에 불변어에 해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다는 서술격 조사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가변어에 속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도 보시면 여기 새 책을 구입했다 해서 새는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형사예요. 이 관형사는 불변어의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례 선지이고요.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빨리 달린다 해서 빨리는 달린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부사는 여기 지금 불변어의 사례에 있기 때문에 가변어가 아니라 불변어가 되겠습니다. 원형이 빠르다인 건 맞는데 이 빠르다에 어미가 결합을 한 게 아니라 이 어근에 부사파생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하면서 아예 부사로 품사가 전환된 경우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제시문에서는 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의 내용을 보충하는 말이고요. 주로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 바로 앞에 위치를 하는데 복격조사 이가가 주격조사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구별에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선지로 넘어가시면 1번 선지에서 지금 거지가가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지가가 여기서 지금 주어인가요? 보어인가요? 거지가는 보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인 거예요. 이제 뭐 내가 거지가 되었어라던가 너가 거지가 되었어라던가
우리가 거지가 되었어 라던가 등과 같은 주어가 생략된 것이지 보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문이 아닙니다. 주어는 이제 경우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2, 3, 4 보면 각각 바비가 주어, 주기가 보어, 범인은이 주어, 여자가가 보어, 그다음에 그는이 주어, 경찰은이 보어로 각각 적절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능동문과 피동문의 정의를 제시를 해주면서 피동문으로 전환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첫 번째, 피동접사 이히리기를 붙이는 방법과 두 번째, 서술어를 뭐뭐 어지다, 되다, 개되다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토끼를 잡았다라는 기본적인 능동문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1번 선지부터 살펴보시면 기억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토끼가 사자에게 잡혔다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살펴보시면 이 잡았다에 피동접사 히를 결합을 함으로써 토끼가 사자에게 잡혔다와 같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겠고요. 다음에 2번 선지도 보시면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목적어인 토끼를이 피동문의 주어인 토끼가로 변환이 된 게 맞죠? 마찬가지로 정선지가 됩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기억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능동문의 주어인 사자가 목적어로 변환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피동문을 보시면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로 변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남은 음식이 아깝게 버려졌다라는 피동문에서 원형이 버리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뭐 어지다라고 결합이 되어서 서술어가 변환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동 접사가 결합해서 만드는 기억은 1번 방법으로 그다음에 4번은 2번 방법으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을 보시면 의문 축약과 의문 탈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문 축약의 사례로는 자음 축약을 제시를 했고 의문 탈락의 사례로는 리을 탈락, 히읗 탈락과 시옷 탈락, 읒 탈락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이 발음될 때 의문 축약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음될 때 히읗이 아예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문 축약이 아니라 의문 탈락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고요. 2번 선지도 검토를 해보시면 바느질은 바늘이라는 어근에 질이라는 접사가 붙으면서 리을이 탈락한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탈락 적절하고요. 많은이 발음될 때 지금 만까지가 어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 있는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을 해서 처음에 은이 된 다음에 연음 현상에 의해서 많은으로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원래 써라에서 원형이 쓰다잖아요. 그런데 이 쓰다가 활용을 할 때 스에 어라라는 어미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어간의 의가 탈락을 하는 의탈락의 사례가 적절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은 용언을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상 차이점, 그리고 형용사가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또 동사에만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려고 뭐뭐고자가 결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건강하세요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인지를 물어봤어요. 지금 이게 명령형 문장이라는 점은 아시겠죠? 그런데 건강하다라는 자체가 형용사에 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의 3번 기준에 따라서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바로 1번부터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나머지 선지도 검토는 하고 가겠습니다. 그는 아직도 키가 큰다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키가 크다에서 크다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다면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1번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맥락상 이거는 키가 크고 있다라는 동사로 활용된 문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맞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 그녀가 오늘 예쁘려고 화장을 열심히 했대요. 예쁘다라는 게 지금 실수로 필기가 지워졌는데요. 예쁘다라는 게 형용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뭐뭐려고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이러한 어미와는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기준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맞고요. 다음에 4번 선지도 보시면 항상 잘생기는 이라고 할 때 지금 잘생기다도 형용사에 해당을 하는데 형용사 어간에는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아니라 이렇게가 붙어야 돼요. 지금 관형사형 어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에 해당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림의 새말과 관련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에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눠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과 어근이 아니라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새말 만드는 활동을 수행을 하였는데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우선 기억은 긁다와 밀다라는 동사의 어근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라는 접사를 결합함으로써 만든 파생어에 해당을 합니다. 적절한 설명이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까다와 깎다는 명사 어근이 아니라 동사 어근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도구라는 명사를 결합을 했기 때문에 합성어에 해당을 합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을 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을 합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디귿은 지금 각각 오이와 껍질이라는 명사 어근에 톱이라는 또 다른 어근을 결합을 해서 만든 합성어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맞고요. 4번 선지 보시면 리을은 각작각작 그리고 사각사각이라는 부사 어근에 각각 톱이라는 명사 어근을 결합함으로써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8번 문제보다 이 합성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어가 되면서 뜻이 추가되거나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번부터 보시면 덮밥이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덮밥은 동사 덮다의 덮과 그 다음에 명사 어근인 밥이 결합을 한 거잖아요. 결국 용언의 어간에 명사가 결합한 경우가 해당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라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을 합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돌아가다는 돌다라는 어근이 용언의 어간과 다음에 중간에 아라는 연결 어미와 다시 가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 해당을 해서 통사적 합성어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합성어가 되어서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물리적으로 돌아가다, 회전하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돌아가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죽다라는 뜻이 추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피땀은 각각 피라는 명사와 땀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을 해서 통사적 합성어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 피와 땀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합성어가 되면서 노력이라는 새로운 뜻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선지도 마저 보시면 보릿고개라고 할 때 보리라는 명사 그리고 고개라는 명사가 같이 합쳐져서 이 경우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도 아니고요. 다만 뜻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을 하겠죠. 왜냐하면 보리의 고개가 아니라 조금 이제 가난한 때, 식량 사정이 어려운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요 설명만 한정해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어간과 어미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2개를 줬는데 사실 이 밑에 선지에서는 예문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주어진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선지이기는 합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기억의 쌓인에서 원형이 쌓이다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쌓여서 쌓이니 쌓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간이 쌓이고 어미가 니은인 것이 맞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니은에 멋졌다를 풀어서 써보면 멋지 얻다가 되잖아요. 여기서 원형은 이제 멋지다, 멋지어서 멋지니 이런 식으로 멋지였다 아니라 멋지었다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이 멋지인 것이 맞고요. 어미는 얻다인 것이 맞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얻은 이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3번도 보시면 달리다, 달리는, 달려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은 달리가 되고 어미는 는이 됩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속어법으로 자동으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조심하라, 조심하는,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이 조심이 아니라 조심하까지가 어간이고요. 어미는 그냥 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형태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소를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그리고 실제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구분을 한 다음에 문장을 하나 주고 있어요. 형태소의 개수를 세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선 단어 단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형식 형태소 중에서 어간, 어미, 접사 이런 것들만 따로 분리를 해내시면 보다 세기가 쉽습니다. 기억 문장도 보시면 우선 단어 단위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이라는 조사, 다음에 이야기책을 이야기와 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을이라는 조사, 다음에 짓밟았다에서 짓이라는 접사, 밟이라는 용언의 어간, 다음에 at과 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전체 개수를 세보시면 기억에서 형태소는 총 10개가 아니라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혼자 사용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의 개수를 세어봤을 때 은, 을, 그 다음에 짓밟았다가 모두 포함을 해서 5개가 아니라 6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선지에서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어간어미 조사 접사가 의존 형태소이고 그다음에 실질 형태소는 이 중에 어간만이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을 묻는 것은 결국 어간의 개수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간인 것은 밟았다에서의 밟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총 1개이다라는 설명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3번 선지로 인해서 4번 선지가 틀렸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의존 형태소는 모두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면 3번이고 4번의 반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제시문에서 문장 성분을 주성분과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 성분으로 구분을 하면서 특히 주성분 이외에 부속 성분도 문장에 따라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필수적 부사어 그리고 이제 관형어도 필요한 문장이 있다고 하네요.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우선 1번 선지에서 관영어는 작은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생략이 된다면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문장이 성립하질 않아요. 즉 것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수식하는 관영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을 하죠.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지은이는 강현이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렸다 해서 부사어는 부모님께 해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생략이 된다면 지은이는 강현이를 소개해드렸다. 누구한테 소개해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애초에 이 소개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세자리 서술어. 그래서 부사어가 생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와 4번 선지는 묶어서 보겠습니다. 둘 다 예쁘게라는 부사어가 활용이 되었는데요.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생기다라는 동사 자체가 주어와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을 합니다. 얘를 만약에 생략을 한다면 그녀의 동생은 생겼다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예쁘게는 단순히 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부사어에 해당을 하지 이게 생략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장이 성립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생략될 수 있는 부사어에 해당을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지금 높임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주체 높임, 두 번째 문단은 객체 높임에 관한 설명이고요. 주의해야 할 경우는 주체 높임에서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높임의 표현인 시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1번 선지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는 걱정거리가 계시다 라고 해서 주체 높임법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높일 때 높여야 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이 걱정거리를 높이는 경우에 해당을 하잖아요. 즉 간접 높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특수 어휘인 계시다가 아니라 단순히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라고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러서 혼이 났다 라고 해서 여기서 부사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이 올바르게 사용된 경우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편지를 선생님에게가 아니라 선생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객체 높임법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어머니 좀 뵙자. 여기서 지금 어머니 뒤에 를이 생략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체는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머니는 목적어로서 문장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법이 올바르게 사용된 게 아니라 객체 높임법이 올바르게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에서는 혼문장과 겹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겹문장의 종류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는 나는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또 나는 들지 못했다 라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겹문장이 맞고요. 특히 이거는 아는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에 해당을 합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나는 아파서 나는 응급실에 갔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에 해당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어진 문장에 해당을 합니다. 3번 선지의 경우에 문장 자체는 굉장히 긴데요. 사실 이번 대회에서가 부사구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해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에 해당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속어법에 의해 4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긴 겨울방학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문장은 겨울방학이 드디어 끝났다와 겨울방학이 길다라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혼문장이 아닌 겹문장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이 긴이라는 관형절이 겨울방학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은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로 넘어가면 1번에서 지금 나는 엄마를 닮았다 라고 할 때 과거 시제 서너멀 어미를 활용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문장이 내가 엄마를 과거에 닮았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at을 쓴 게 아니죠. 맥락상 완결된 상황이 지속된다. 즉, 내가 엄마를 닮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현재 시제의 서너멀 어미, 즉 니은과 시간 부사인 지금을 활용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게 맞고요. 3번도 보시면 관형사형 어미인 뭐뭐 할 것, 리을 것과 시간 부사인 내년에를 활용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이 get이라는 것이 원래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서너멀 어미이기는 하나 지금 이 문장에서는 맥락상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 그 중에서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문법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의 정의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점, 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고깃배라는 것은 고기와 배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이시옷이 합성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기배라는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는 정말 실제로 그 고기의 신체적인 부위인 배를 의미를 하는 것이지만 고깃배라는 것은 고기잡이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배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진다는 1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길가라고 하였는데 지금 리을이라는 것이 울림소리에 해당을 하고 기억이라는 것이 안울림 예사소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길가라고 발음을 하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의문이 리을인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3번 선지 보시면 뱃사공이라는 것은 배와 사공이 합성되는 단어인데 지금 앞뒤 의문이 시옷은 울림소리가 아닌 것이 맞지만 앞쪽의 의문은 에라고 해서 모음이고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도 충족을 하였고 그래서 사이시옷이 표기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초점은 초점으로 발음이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제시문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제시문이고요. 조사를 격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마지막으로 보조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으로는 에서가 주격조사이자 부사격조사로 모두 활용된다는 점, 복격조사인 이가가 주격조사인 이가와 형태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은는이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점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조사의 개수를 세는 문제라서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1번 선지에서 격조사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사실 그 는에서 는은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에 해당을 하고요. 격조사는 관형격 조사인 의, 목적격 조사인 을, 그 다음에 복격 조사인 과로 총 보조사는 1개이고 격조사는 3개입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에 2번 선지도 보시면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베이다 라고 하였을 때 보조사 은, 다음에 복격조사 가, 서술격조사 이다 로 해서 주격조사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격조사 한 개가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서도 격조사이고 가도 격조사입니다. 그래서 격조사 2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자동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보조사만,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은는이라는 보조사, 마지막으로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요라는 보조사와 격조사, 부사격조사에 해당하는 의로로 인해서 보조사 3개, 격조사 1개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할 때 오류가 잠깐 있었는데 폭력 조직과 맞섰 1번 선지에서 폭력 조직과 맞섰다라고 해서 과는 복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에 해당을 하겠죠. 복격조사가 아닙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어미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때 어미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구분을 하고 어말 어미를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간단에서 원형은 가다이기 때문에 어간은 가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니은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였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간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이제 평서형 종결어미 다는 맞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주실의 원형은 주다이기 때문에 어간이 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실 책으로 해서 책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선지도 마저 보시면 원형은 먹다이기 때문에 어간이 먹이 맞는데요. 엇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만이라는 것은 종속적 연결 어미가 아니라 대등적 연결 어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마지막 4번 선지도 보시면 원형이 알다이기 때문에 어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at고 전체가 대등적 연결어미인 게 아니라 대등적 연결어미는 고까지만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at은 앞에도 나와 있듯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보니 제시문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아무튼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구와 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구의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지 않고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선지에서 아주새라는 것은 아주라는 부사와 새라는 관형사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서 옷을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사 절 또는 관형사 구에 해당을 하겠죠. 이때 이 안에 지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형사 절이 아닌 관형사 구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옳은 선지이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단풍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졌다 해서 소리도 없이는 우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소리가 없다일 텐데 거기서 지금 뒤에 이 품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부사파생 접사 이가 사용되면서 부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3번도 보시면 올해 언니는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 해서 지금 이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착각하기 쉬운데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가 사용이 되어서 지금 대학생이 되었다가 서술절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어가 언니, 서술어가 되었다, 그리고 대학생이는 보어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선지 마저 보시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영국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가고 싶은 이라는 게 곳을 수식을 하겠죠.
그리고 요 안에서도 내가 그리고 가고 싶다라고 해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어 만들어진 관형절에 해당을 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피동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시로 3가지 예문을 주었습니다. 선지를 바로 보시면 1번 선지에서 기억을 누나가 주어인 능동문으로 바꾸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려졌다라는 것은 원형은 그리다인데 글이 어지였다 라고 해서 어지다라는 피동표현과 어시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바꿀 때는 어지다를 빼줘서 그렸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적절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니은을 오빠가 주어인 능동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빠가 어두웠던 방을 촛불로 밝혔다 라고 해서 어지다라는 표현을 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방을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니은에서 피동전미사가 2번 결합된 서술어가 쓰여서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밝혀졌다를 분해를 해보면 밝히 어지였다 라고 해서 우선 엇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어지다는 피동 표현이 맞아서 지금 여기에 히라는 또 다른 피동 접사가 결합을 해서 이중 피동이 되었다라는 논지의 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밝히다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이거는 피동의 의미라기보다는 밝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히라는 게 피동 접사가 아니라 사동 접사에 해당을 해서 피동 전미사가 2번 결합된 서술어가 아니라 피동과 사동의 의미를 모두 전달하기 위한 서술어이기 때문에 어법에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선지 보시면 사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사동문이 맞죠? 그런데 대응되는 주동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옮기다에서 이히리기 우구추에 해당하는 기를 없앰으로써 옮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대응되는 주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